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 시리즈 많은 분들께서 정말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4번 시드인 덴버 너게츠와 5번 시드인 LA 클리퍼스의 1라운드 맞대결을 한번 미리 내다보겠습니다. 자, 카와이 레너드와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정규 시즌 총 4개의 트리가 있잖아요. 18, 27, 36, 45. 당연히 4번 시드와 5번 시드의 전력 격차, 승수 격차가 가장 적습니다. 덴버 너게츠 4번 시드 50승 32패, 클리퍼스 역시도 50승 32패였고 타이브레이커 룰에 의해서 덴버 너게츠가 결국 4번 시드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맞대결 성적은 보시다시피 2승 2패고요. 접전이 첫 2경기는 있었는데 덴버가 이긴 2경기는 전부 다 가비지였습니다. 자, 정규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덴버의 평균 득점이 무려 120.8점 3위였고요. 클리퍼스는 22. 자, 하지만 실점의 차이가 컸어요. 덴버 너게츠의 평균 실점은 전체 25위, 최다 25위였고요. 니콜라 요키치가 이런 덴버 너게츠의 수비에 굉장히 많이 좌절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만큼 수비가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 LA 클리퍼스는 적게 넣고 적게 실점해서 이기는 팀이었는데 평균 실점이 108.2점에 불과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버무려서 공격 레이팅을 살펴보면 118.9. 덴버 너게츠의 공격 레이팅은 전체 4위였습니다. 이 모든 건 니콜라 요키치 덕분이죠. 반면 LA 클리퍼스는 전체 15위였지만 3월, 4월만 놓고 보면 탑7 안에 들었어요. 그만큼 공수 균형이 좋은 팀이 클리퍼스다. 디펜시브 레이팅을 살펴보면 덴버는 깝깝했죠. 21위. 그러니까 수비를 못하는 수비의 젬병인 팀이었어요. 반대로 LA 클리퍼스는 제프 웬건디라는 아주 유능한 어시스턴트 코치를 새롭게 모셔오면서 수비에 구멍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3위. 양팀의 페이스 차이는 있었어요. 덴버는 리바운드 잡고 빨리 하프코트 넘어가서 퀵샷, 얼리 오펜스. LA 클리퍼스는 최대한 늦게 넘어가서 세팅하고 스크린 걸고 컷인하고 그러면서 세트 플레이를 강조하는 그런 농구를 펼쳤습니다. 자, 그 덕분에 페이스 차이가 무려 14계단, 덴버가 8위, 클리퍼스가 22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득점력이나 혹은 공격 레이팅, 그 다음에 페이스는 덴버의 우세지만 수비력은 LA 클리퍼스가 덴버를 압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덴버 클리퍼스의 82경기를 살펴보면 일단 덴버는 볼을 상당히 잘 돌리는 팀이에요. 어시스트가 전체 1위고요. 리바운드 개수 살펴보면 플러스 3.3개입니다.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전체 3위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좋고 패스를 잘 뿌리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시스트가 많다 보니까 어때요? 필드골 성공률이 높죠. 야투 성공률이 전체 1위, 무려 50.6%입니다. 그리고 3점 성공률도 5위, 자유투 시도 개수 전체 1위, 자유투 성공 개수 4위, 성공률 23위는 좀 아쉽지만 팀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60%가 넘어요. 이 모든 건 다 그냥 요키치 덕분입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다 만든 거예요. 물론 동료들의 도움도 있었죠. 하지만 요키치가 이 모든 밭을 혼자 일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 오퍼넌트 쪽을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대부분. 그만큼 수비 지표가 안 좋습니다. 스틸 21위, 그 다음에 블락 19위, 상대 어시스트가 무려 29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시스트를 많이 뿌리지만 상대도 우리 만나면 어시스트를 많이 뿌리는 거야. 왜? 수비가 구리니까. 그쵸? 그래서 수비 지표는 너무너무 좋지 못하고, 반대로 LA 클리퍼스는 아래쪽에 어퍼넌트 랭크를 보시면 수비 쪽은 전부 다 어때요?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수비가 너무너무 좋은 팀이라는 거죠. 자, 상대의 야투를 46.1%로 받고 있는데 이건 전체 8위였고, 3점 성공률은 지금 클리퍼스가 5번째로 상대의 3점을 많이 낮게 떨어뜨렸어요. 덴버 너게츠의 3점이 전체 5위인데 LA 클리퍼스의 외곽 수비도 전체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완전히 자존심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를 살펴보더라도 LA 클리퍼스는 전체 플러스 2.3개로 5위입니다. 그러니까 덴버도 리바운드가 좋은 팀인데 클리퍼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수비 면에 있어서는 클리퍼스가 덴버 너게츠를 압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덴버 너게츠의 시즌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콜라 요키치 70경기 뛰면서 평균 시즌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29.6득점, 12.7 리바운드, 10.2 어시스트. 자, 이로써 오스카 로버슨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에 이어서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세 번째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야투 효율 한번 보실래요? 필드골 57.6%, 3점을 빅맨이 4.7개씩 던지는데 41.7%, 자유투가 80%. 미쳤습니다, 완전. 예, 이보다 더 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빅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말 머레이 선수가 21.4득점, 어시스트 6개. 부진하다, 기복 심하다 하더라도 제 몫은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찬 브라운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죠. 15.4득점인데 가드가 무려 야투 58%라는 믿기 힘든 수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1.2개에다가 백인 슈터인데 리바운드가 5.2개입니다. 아주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자,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18득점에 리바운드 7개 이상, 필드골 50.4%. 몸값이 아쉬워서 그렇지 포터 주니어의 실력 자체는 정규 시즌 때도 어때요? 훌륭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런 고든의 역할 중요하죠. 막바지에 선수들 부상으로 빠졌을 때는 고투 가이로 나섰고, 에런 고든의 올 시즌 가장 놀라운 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3점과 자유투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3점 43.6%, 본인의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커리어 하이입니다. 자유투 원래 에런 고든이 구렸잖아요. 81%예요. 당연히 커리어 하이. 저는 에런 고든이 엑스팩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벤치는 조금 갑갑한데요. 러셀 웨스트브룩 플레이오프만 되면 약해지는 선수인데, 자, 그래도 정규 시즌은 훌륭했습니다. 28분 뛰면서 자, 이 정도 기록을 냈고 7게임밖에 빠지지 않았고, 다만 페이튼 왓슨이나 혹은 제일런 피켓 같은 연건들이 얼마나 주전들의 쉬는 시간을 잘 채워줄지는 의문입니다. LA 클리퍼스와의 세컨 유닛 대결에서도 앞설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자, 클리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제임스 하든과 주바츠 3경기와 2경기씩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특히나 제임스 하든은 시즌 마지막에 야투 효율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야투 41%, 그리고 22.8득점에 어시스트가 무려 8.7개. 전성기에 비해서 기록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제임스 하든의 위력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비차 주바츠는 완벽한 더블 시즌, 그리고 커리어 하이였어요. 야투 성공률 무려 62.8%였고요. 공격 리바운드 3.8개입니다. 자, 노만 파웰이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좀 부진하긴 했어요. 하지만 21.8득점에 3점이 41.8%, 평균 3점 성공 개수 3개고요. 이런 선수들 덕분에 카와이 레너드가 37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지만 전성기를 거의 방불케 하는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3월, 4월 한 달간은 평균 25점을 우습게 넘겼고요. 포스트 시즌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하죠. 자, 벤치를 살펴보면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LA 클리퍼스 와서 야투 효율이나 3점 효율이 애틀란타 시절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3점이 특히 42.7%, bench에서 평균 2개씩 넣었고요. 데릭 존스 주니어는 디펜더죠. 수비수. 그리고 아미르 커피 무릎 부상 딛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롤플레이어가 바로 크리스 던이죠. 레너드나 제임스 하든에게 더블팀이나 블리츠 간다. 그러면 그 선수로부터 빠져나오는 패스를 처음으로 받는 선수가 누구냐면 크리스 던이에요. 그런데 크리스 던이 NBA 초창기에는 메인 볼 핸들러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이나 판단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장점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크리스 던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 닉 바툼 시즌 막바지에 부상을 입었지만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 벤 시몬스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두껍습니다, 로스터가. 진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10인 로테이션도 가능해요. 그만큼 LA 클리퍼스는 덴버에 비해서 벤치가 두껍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제 3가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이고 레너드가 어차피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시리즈 중반에 들어 누워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카와이 레너드가 4월 들어서 중요한 게임이 많았는데 그때 출전 시간을 35분대로 끊었어요. 그리고 시즌 평균도 32분이 안 됩니다. 고로 저는 카와이 레너드가 이번 시리즈를 건강하게 전 경기를 다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경기도 빠짐없이. 카와이 레너드가 1라운드까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겠고요. 두 번째, 니콜라 요키치는 시리즈 평균 30, 10, 10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할 겁니다. 요키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지, 상대의 매치업이 누구고, 상대의 수비 디자인이 어떻고, 상대의 감독이나 혹은 수비 어시스턴트 코치가 누구든, 비디오 분석관이 누구든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30, 10, 10 요키치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상모 돌리고 꽹가리 치고 음향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특정 선수의 완전히 폭망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이 클리퍼스의 수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을까요? 어차피 3점 버릴 거고
세깅당하면 웨스트브룩의 장점이 나오지 않을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이 지난 LA 클리퍼스 시절 때 마지막에 클리퍼스의 플레이오프를 조졌던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필드골은 35%를 넘기 힘들다. 한 18개 던지면 뭐 5, 6개 정도 넣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웨스트브룩의 뭐 단점도 단점이지만 그만큼 클리퍼스가 굉장히 훌륭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로 저는 LA 클리퍼스가 덴버 너게츠를 4대2로 꺾고 업셋 아닌 업셋을 이룰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홈에서 즉 새롭게 지은 저는 인투이돔에서 클리퍼스가 덴버를 꺾으면서 2라운드로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리즈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가장 표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제 15만이 머지 않았습니다. 15만 될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더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관심을 내비춰주시면 저도 열심히 머리 받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플레이오프는 조코피와 함께 즐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